협착증의 주 증상은 많이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허리가 저절로 숙여져요. 별로 아프진 않은데. 척추 관협착은 별로 안 아프진 않아요. 근데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면서 허리를 잘 못 펴게 돼요. 어르신들 보면 별로 안 아픈데 꾸부정해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허리를 잘 필 수 있게 만들어서 활동을 늘리시면은, 활동을 하시면 근육도 안 줄어들고 압박골절 같은 것도 잘 안 생기고 활동량 유지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자꾸 숙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파져요. 아파지면 주사 맞고 쉬었다가, 노화가 보통 우리가 진행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활동량이 줄어들 때, 이때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활동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몸이 적응을 한다고요. 내가 좀 적게 다니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활동량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떨어지는 순간에만 좀 아프고요. 활동량이 떨어지는 순간에만. 그리고 또 한동안 덜 아파요. 그러다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떨어지는 순간에만 아파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아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그걸 겪고 나면 자세가 바뀌고 활동량이 줄어요. 그럼 굽어질 때 초기에 이 협착을 해결해서 다시 피고 지내셔야지 잘 쓰신다는 얘기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통증 치료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 치료를 양의학에서 할 수도 있고 한의학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이 더 잘 낫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환자분께서 한의학에서 하는 치료로 만족하실 수 있다면은 그거 치료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의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의학은 많이 드시는 게 좀 좋지 않다고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진통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젊으신 분들 대부분 마비가 있는 경우가 아니시고, 마비가 있으면 한의사 선생님 대부분 보내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통증 치료를 양의에서 하시든 한의에서 하시든 저는 그건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고령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허리가 자꾸 숙여지고 있는데 주사만 열심히 나와서 좀 덜 아프게 만든 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받으시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통증 치료만 해도 되는 연령에서 통증 치료만 하시면 되는데요,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과정에서 약간 통증을 없게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환자들이 하는 생각,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안 아프면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협착은 신경이 좁아져서 증상이 생긴 거잖아요. 증상이 줄어든 거지 협착증이 나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구별을 해야 되고요. 별로 아프진 않지만 내 활동량이 줄어들진 않는지, 내 자세가 나빠지지 않는지는 그거를 주의해서 보셔야지, 몸이 정당한 치료를 조기에 받아서 내 몸이 늙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늙어버리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몸이 폭삭 늙어버리는 거라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건강수명 얘기하잖아요. 건강수명을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협착증 걸려서 허리 숙이면서 절절 매다가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폭삭 늙어요. 제가 맨날 매래서 말씀드려요. 환자분이 3개월 전보다 늙은 것 같으면 수술하시라고. 아니, 환자분들이 압니다. 그게 수술을 해서 다시 젊어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한번 이렇게 몸이 연로해지시면 다시 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노화를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폐지구력, 근력, 인지기능, 피부, 우울감, 허리가 아프면 이게 한꺼번에 와요. 젊으신 분들 이게 한꺼번에 안 오거든요. 근데 60 넘어가신 분들은 몇 개월 앓으면은 이게 한꺼번에 옵니다. 피부가 늙어 보이고 인상이 더 나빠 보이시고 더 우울해 보이고 활동량이 줄어 보이면 어머님 그만큼 더 늙은 거고요. 그 통증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도 쉬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수술해서 확 안 아파지는데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 왜?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난 내가 아파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아픈데 안 움직여지네. 그래서 치료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노화의 관리의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자세 유지가 잘 안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내가 몇 개월 전보다 더 늙은 것 같으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제 의사로서 소신이고,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노화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노화의 진행이 촉진된다, 허리 때문에. 그럼 이 초기에서 수술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그냥 천천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억지로 참고 주사 먹고 약 먹고 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수술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노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 때문에 자세가 나빠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 같으면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수술증 얘기 말고도요,
허리에 대해서 올바른 관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들 부족하세요. 아니, 허리 굽히고 계속 걸으면 허리가 더 망가지겠죠. 허리 굽히고 계속 걸어보세요. 한 1년, 2년 허리 숙이고 많이 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리가. 그 나만 하질 않아요. 그냥 코어를 기르기 위한 훈련은 숨쉬기 운동으로도 충분하고요. 아랫배 힘주고 똑바로 피는 걸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많이 걷는 것만 코어 운동이 아니라고요. 아랫배 힘주고 똑바로 서서 균형 잡고 아랫배 힘주고 천천히 몇 분 안 걸어도 돼요. 근력 운동으로 걷는 거는 근력 운동 한 세트 별로 많이 안 시키잖아요. 많이 해봤자 10분 안 시켜요, 근력 운동은. 그거 아침 저녁으로 천천히 10분씩만 아랫배 힘주고 꼿꼿이 걷는 걸 꾸준히 해주시면은 코어도 잘 유지가 되고 허리에도 부담이 적으실 텐데, 이게 실제로 숨도 차서 숨차게 유산소 운동도 아니면서 만복씩 억지로 걸어요, 어르신들이 허리 숙이고. 그럼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피고 걸으면은 척추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무릎의 완충이랑 발목 완충을 쓰고 허리 커브가 안 꺾여요. 근데 숙이고 걸어보세요. 쿵쿵쿵 허리 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은 바위에 빵꾸를 내요. 계속 숙이고 계속 걸으면 허리가 계속 망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차라리 허리 핀 거 걸으면 자전거 같은 거를 타시든지 수영을 하셔서 유산소 운동을 좀 채우시든지 하셔야지, 너무 쓰는 시간이 길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만보걸으면 1시간 반 정도 걸으시거든요. 1시간 반 숙이고 걸으면 허리가 나만 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허리는 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거고 걸어서 아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걷는 거는 누가 좋다고 했으니까. 밤에 아픈 건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거고 나는 걸어서 아픈 게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거꾸리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꾸리 하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해서 아프고 불편한데 좋은 것도 모르겠는데 누가 거꾸리가 좋다고 해서 거꾸리를 하시면 안 된다. 거꾸리를 하셔서 환자분이 너무 느낌이 좋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 하셔라. 나가 말리지 않는다. 근데 이 설명을 들었더니 거꾸로 잡아당기면 늘어난다니까 견인 치료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전 단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거꾸로 했다가 뒤집었을 때 안 눌리는 게 중요한 건데 거꾸로 할 때 안 눌리는 거랑 뒤집었을 때 안 눌리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뒤집었을 때는 안 눌리겠죠. 근데 이 뒤집었을 때 안 눌린다고 해서 똑바로 했을 때 안 눌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일상을 관리해야 되는지가 너무 부족하세요. 너무 제일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피드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제 얘기를 좀 기다려만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 계속 숙여지고 있는데 덜 아프다 그러시면 이거 몇 년 있으면 의료비가 엄청 들어요. 근데 그 자녀분들이 당장 안 아프다고만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아프다고만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안 아프다고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활동량이 점점 줄어드시면 어머니가 겁을 내시더라도 최소한의 치료, 저는 허리 치료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수술인데요. 그러니까 신경만 안 눌리게 나사못 박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별로 부담이 안 가거든요. 하반신 마취로 대부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허리를 펴서 재활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수술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어차피 나중에 수술하게 될 게 확실해 보이면,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압니다. 내가 3개월, 6개월 전보다 허리가 더 숙여지신 분들 물어보시면은요,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아픈 건 덜어지면 내 이러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될 걸 알면서 억지로 걷기 운동 많이 하시고 용하다는 물리치료 기계 사시고 병원 가서 약 드시고 뭐 그런 걸 막 하시거든요. 그걸 하지 마시고, 위험하게 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할 근본적인 치료를 좀 땡겨서 하시고 제대로 허리 펴고 활동량을 늘리시는 게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찾으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오래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코어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코어 근육이 껍데기 근육보다 코어 근육이 강해야지 자세 유지도 잘 되고 허리를 오래 쓰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무작정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허리 치료를 하실 때 통증 위주로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코어를 강화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허리를 치료하려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